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 원칙적으로 법인세는 입금으로 본다고 했죠. 어떤 거래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순자산, 즉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 우린 자본이라고 하죠.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래. 그럼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죠. 법인세법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원칙적으로 입금이 발생하는 거래라고 본다고 했죠.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래란 뭡니까? 순자산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 회계등식을 연결시켜 보면 자본이죠. 순자산이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국 자본이 증가한다는 얘기고, 회계등식을 연결시키면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값이 증가한다는 건데, 결국 부채가 일정하다면 자산이 증가하거나 자산이 일정하다면 부채가 감소하거나 하는 거래가 바로 순자산이 증가하는 거래라겠죠. 회계를 잘 하셔야 됩니다. 법인세는 회계를 어느 정도 한다는 전제하에 전개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순자산이 증가한다는 게 자본이 증가한다, 자산이 증가한다, 부채가 일정할 때, 또는 자산이 일정할 때 부채가 감소한다.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법인세법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에서 입금이 발생한다고 원칙적으로 본다고 했는데, 이제 이러이러한 항목에 대해서는 순자산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입금이 발생하지 않았다. 입금 불산입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럼 입금 불산입 항목이 어떤 것들이 있나 살펴봅시다. 크게 입금 불산입 취지가 네 가지가 있죠. 이러이러한 이유로 입금 불산입한다. 첫 번째, 자본 충실화 관점에서 자본을 충실화하기 위해 입금 불산입한다. 즉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주식 발행 초과금이나 감자차익이 그러한 예가 될 텐데 무슨 얘기냐 보시죠. 기업이 주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조달받으면 현금이 증가하겠죠. 그리고 액면 금액만큼, 즉 기업이 주주로부터 자본을 조달받으면서 주식을 발행해 줘요. 그러면 주식이 발행되면, 주식이란 게 뭡니까? 증권인데 그 위에 액면 금액이 쓰여 있죠. 그 액면 금액만큼 자본이 증가하겠죠. 그게 자본금의 증가입니다. 액면금을 초과해서 돈을 받으면 그 액면금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자본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죠. 이거 회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액면 금액만큼, 즉 발행한 주식을 주주에게 주고 돈을 받는데 액면 금액만큼 돈을 받았으면 자본금만 증가하겠죠. 근데 그 액면금을 초과해서 더 들어온 돈이 있다면 걔는 뭐라고? 자본금과 분류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부르는 거죠. 일반적으로 액면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기업들은 조달받기 때문에 이 둘은 커플로 발생합니다. 즉 자본금과 주식 발행 초과금은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고, 분류만 다를 뿐이지 결국 주주로부터 조달된 돈이죠. 주주로부터 돈을 왜 조달합니까? 그 돈을 종잣돈 삼아 경영활동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결국 얘는 뭡니까? 시드머니예요. 종잣돈. 그럼 종잣돈이 들어오면 당연히 뭡니까? 자본이 증가죠. 즉 순자산이 증가입니다. 그러면 이거 입금 발생한 거네. 그러면 법인세법은 원칙적으로 순자산 증가설에 따라 순자산이 증가하면 입금으로 모아서 법인세를 과세한다. 이거 원칙이고, 이런 시드머니에 대해서 자본의 증가로 보고 거기에 세금을 물려버리면 이건 뭡니까? 뭔가 좀 해보려고 돈을 조달했는데 거기에 세금을 물려서 뚝 떼어가 버리면
그야말로 뭡니까? 기를 죽이는 거지. 예. 그래서 이런 자본 충실화 관점에서 자본을 빵빵하게 하는 관점에서 이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리고 감자 차익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역시 회계예요. 회계. 감자 차익, 감자가 뭐냐면요. 포테이토 아닙니다. 예. 어, 발행한 주식을 특별한 이유가 발생할 경우 주식을 주주로부터 거두어들여서 물론 강제로 뺏는 건 아니고요.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주식을 불태우는 거죠. 그걸 감자한다 그래요. 즉 자본의 감소죠. 주주로부터 돈을 조달하는 거에 반대입니다. 즉 주주에게 돈을 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식을 회수하는 거죠. 그걸 감자한다 그러고 이 감자할 때 주주에게 돈을 지불하잖아요. 돈을. 예. 그런데 줄어드는 자본금이 만약에 10,000원인데 주주에게 돌려준 돈은 7,000원밖에 안 돼. 그럼 뭡니까? 자본금 10,000원짜리 주식을 회수하는데 7,000원밖에 안 들었으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발생한 거지. 차익이 발생한 거지. 그걸 감자하는 데 있어 발생한 차익, 감자 차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본을 조달하면 자본 충실화 관점에서 법인세를 물리지 않죠. 같은 논리에 따라 물론 방향은 반대이지만 주주에게 자본을 환급하는 경우에도 그 환급에 있어 발생하는 요 자본의 증가 있죠. 감자 차익. 그렇죠? 예. 요거는 얼핏 보면 감자 차익이라는 자본 잉여금이 증가하는 거니까 순자산 증가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감자 차익과 현금의 감소만큼 자본이 감소하잖아요. 실질적으로는 이 감자 차익이라는 게 발생해도 순자산이 증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감자 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물리면 사실 순자산이 증가도 안 했고 감소도 안 했는데 세금을 때려버리는 거니까 예. 입금의사는 하겠다는 취지죠.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주와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뭔가 이득, 주주와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거래라고 하거든요. 회계도 법인세법도 기본적으로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뭔가 이득, 뭐 차익이든 잉여금이든 초과금이든 이유여하 불문하고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기업회계 기준도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지 않아요. 그래서 회계에서는 주주와의 거래에서는 손익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해서 비손익 거래라 불러요. 주주와의 거래를 자본 거래라 부르기도 하는데 손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즉 수익과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비손익 거래라고도 합니다. 법인세법도 회계 기준과 마찬가지예요. 자, 길게 설명했지만 결론 하나입니다. 주주와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순자산의 증가도, 즉 자본의 증가도 또는 순자산의 감소도, 즉 자본의 감소도 회계든 법인세법이든 회계는 뭐예요? 수익이나 비용으로 보지 않고 법인세법은 과세하지 않는다. 어렵지 않죠? 자, 두 번째 입금 물선의 항목은요. 자,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 방지. 즉 법인세법은요. 권리 의무 확정주의라 해서 어떤 거래로 인해 확정적으로 기업이 권리를 획득했거나 의무가 발생했으면 입금이나 송금으로 보거든요. 자, 어렵게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자, 토지가 있는데 10,000원 주고 취득했어요. 그래서 장부 금액이 10,000원이야. 근데 얘를 취득 후 한 3년 지난 시점에 평가해 봤더니 이 땅값이 올라가지고 평가액이 20,000원이 된 거야. 그럼 뭐 10,000원 주고 산 게 20,000원 됐으니까 평가액이 얼마 발생한 거야? 그렇지. 평가액이 10,000원 발생한 거지. 이게 평가액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얘는 땅값이 올라서 이 평가액이 발생하면 기쁜 마음이긴 하지만 실현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토지를 처분해서 현금으로 회수해야 실현된 거죠. 그 이익이. 근데 얘는 아직 실현된 이익이 아니야. 그래서 이런 실현소득이 아닌 즉 미실현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아직 물리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실현됐을 때 즉 토지를 처분해서 그 이익이 정말
실제가 됐을 때 그때 과세하겠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이 미실현 소득 대표적인 경우가 뭐라고? 자산의 평가이익이죠. 이 자산의 평가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제 이중과세 방지나 조세 정책 목적에 따라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사례를 봅시다. 자, 사례 바로 들어갈게요.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자, 회사 이름이 갑이고요. 갑법인이 제9기의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수익의 내역.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요 지금 거래 블라블라에 대해서 9기에 이 갑법인이 장부에다가 수익과 비용을 인식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서 8기와 9기의 세무조정을 행하래요. 아, 그럼 뭔가 8기 그리고 9기의 법인세법 관점에서 회사가 제대로 회계 처리를 안 했나 보다. 그런 감을 잡으시고 자, 눈을 부릅뜨시고 어떻게 법인세법 관점에서 회사가 잘못했는지를 이제 파악하셔야 돼. 매출액 중, 자, 매출 500만 원이죠. 그리고 그 원가래 제8기에 인도된 상품. 아, 그럼 뭡니까? 인도라는 게 뭐예요? 손님에게 건네준 거죠. 그러니까 판매한 거지. 그래서 8기에 그러면 이 8기의 매출에 대한 수익을 인식해야겠지. 근데 아까 우리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9기의 손익계산서에 수익 비용을 잡았다. 아, 그러니까 이거 딱 읽어보니까 뭐야? 8기에 매출 그리고 그 매출을 달성하기 위한 매출 원가를 8기의 매출 수익 그리고 매출 원가 비용 잡아야 되는데 회사는 장부에 9기에 회계 처리한 거지.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매출 원가율은 매출 대비 80%래.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회사가 어떻게 회계 처리했나를 이제 파악해 보셔야 되지. 회사는 어떻게 회계 처리했을까? 저 문장을 이게 전형적인 법인세 문제입니다. 자, 그럼 회사가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 자, 먼저 8기에 자, 차변 대변 나누고요. 자, 회사는요 9기에 매출 얼마야? 네, 500만 원. 그렇죠? 네, 그리고 뭡니까? 요 매출의 80%가 매출 원가잖아. 그러면 매출 원가 얼마? 500에서 80%니까 400이죠. 요렇게 9기에 수익과 비용을 잡은 거지. 근데 법인세법은요. 9기가 아니고 8기의 매출 원가라는 얘기지. 그러면 지금 회계와 법인세법 간의 차이점은 뭡니까? 시점의 차이예요. 법인세법은 그 500 8기의 수익이야. 그리고 그 500을 벌기 위해 들인 비용, 즉 매출원가 400은 8기의 비용이야. 그리고 원래 기업회계 기준도 그렇죠. 근데 회사가 지금 어떻게 한 거야? 삽질한 거지. 기업회계 기준 위배도 하고 세법 관점에서도 위배를 한 거지. 그래서 회사는 9기에 500을 수익으로 400을 비용을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8기에 세무조정 해야겠죠? 8기에 수익 500 잡아야 되는데 안 잡았네? 입금, 산입 500.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회계 실력을 좀 발휘하셔야 되는데 이 회사가 8기에 이 500만큼을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문제에서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돈을 받았는데 수익으로 인식 안 했을 경우도 있고, 그죠? 500만 원, 즉 판매를 하고 현금 즉시 받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외상으로 받았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어느 걸로 처리하든 결과는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요. 판매를 하고 즉 팔기에 판매를 하고 회사가 지금 현금을 받았으면요. 어떤 회계 처리든 했을 거예요. 근데 왜 안 했을까요, 지금? 기본적으로 언급이 없잖아요, 지금. 뭐 현금을 받았네, 외상을 했네. 현금을 아마 받았으면 문제에서 제시를 했을 거예요. 현금을 받았는데 수익을 인식 안 했다. 그런 식으로. 지금 이 문제 딱 보니까요. 팔기에 한마디로 회사는 회계처리를 안 한 거야. 상품 판매하고 매출, 원가가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팔기에 회사는 아무것도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자, 매출 500을 하고 팔기에. 근데 법인세법은 매출 500이 발생했다고 보고 현금을 안 받은 것 같아. 왜냐하면 현금을 받았으면 문제에서 얘기를 했을 거예요. 현금의 증가는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걸 얘기 안 하면, 문제에서 제시를 안 하면, 그죠? 현금이 실제 증가했는데 문제 제시 안 했다. 그러면 자료를 불완전하게 준 거지. 근데 왜 여기 지금 언급이 없을까요? 불완전하게 준 걸까요? 아니요. 현금이 안 들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면 돼요? 아, 이거 외상 판매구나 생각하시면 돼. 따라서 팔기에는 뭡니까? 매출 500에 대해서 현금을 받은 게 아니고 그렇지. 매출 채권이 발생한 거구나. 500.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회사는 아무 회계 처리도 안 했는데 팔기에 세법 관점에서는 뭐야? 500을 입금으로 봐야 되는데 회사가 수익을 안 잡은 거지. 그럼 입금 산입 500. 그리고 소득 처분은요? 그렇지. 매출 채권 자산이잖아요. 팔기에 매출 채권의 증가 500이 있었는데 회사는 아무것도 안 했잖아. 즉 법인세법과 회사 장부 간의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의 차이가 발생했네. 그럼 세법 자산이 커요? 장부상 자산이 더 커요? 그렇지. 매출 채권 500이 발생했다고 세법은 보는데 회사는 아무런 증가 안 했잖아. 매출 채권 증가를 안 시켰잖아. 그러니까 뭐야? 세법 매출 채권이 더 큰 거잖아. 세법 자산이 더 클 경우에는 장부 자산보다. 그렇지. 유보지, 유보. 그래서 지금 입금 산입 어떤 유보? 매출 채권이라는 자산의 유보지. 이게 몇 기? 8기의 세무조정. 여러분 수익만 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모두 하셔야 돼. 그렇지. 500을 벌기 위해 발생한 비용 뭡니까? 매출 원가가 있잖아. 그래서 매출 원가에 대한 세무조정도 있겠지? 그럼 매출 원가 8기의 세법은 발생했다고 보는데 즉 매출 원가라는 송금이 발생했는데 회사는 뭐 아무 액수를 안 했잖아. 그럼 뭐야? 손금이 발생했는데 400. 비용 처리 안 했잖아. 그럼 뭐야? 손금 산입이지. 손금 산입. 그치? 네. 얼마? 400. 소득 처분은요? 그래요. 지금 뭡니까? 400만큼 상품이 감소했을 거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의 감소잖아. 즉 400만큼의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이 감소했을 거야. 자산의 감소. 근데 회사는 아무 자산의 감소 안 했잖아. 400만큼. 그럼 뭐야? 세법 관점에서 400이라는 자산만큼 감소했는데 회사는 자산의 감소 안 했잖아. 그럼 뭐야? 세법 자산이 400만큼 회사 장부보다 적지. 그럼 유보 마이너스 유보 소득 처분이. 그렇지. 자본 차이, 순자산 차이가 발생하면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 소득 처분인데 지금 세법 자산이 회사 자산보다 작잖아. 얼마? 400만큼. 그럼 뭐야? 유보 마이너스 유보. 마이너스 유보지. 자, 그래서 8기에 입금산입 매출채권 500 유보와 손금산입 매출원가 400 마이너스 유보라는 그렇죠? 예. 소득 처분이 발생하는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두 줄의 세무조정이 발생하는 거죠. 여기 매출 원가라 해도 되고요. 재고 자산이죠. 재고 자산이 되는 거야. 여러분 요거 헷갈리실 수 있어요. 아니 왜 여기 매출로 안 하고 입금산입 매출로 안 하고 매출 채권을 합니까? 그리고 여기는 왜 송금산입 매출 원가로 안 하고 재고 자산을 합니까? 여러분 요거는요. 얘는 요 유보 마이너스 유보랑 짝꿍이야. 유보 마이너스 유보하는 유보 마이너스 유보의 소득 처분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세법과 회사장부 간에 순자산 차이가 있을 때 이 유보 마이너스 유보 소득 처분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유보라는 건 결국 자산이나 부채 차이가 나는 거죠.
회사 상부와 세법 간에. 그러면 어떤 자산이나 부채가 차이를 야기하는지 걔를 써주는 거야. 자, 그러면 결국 8기에 입금산입, 매출채권 500 유보, 그리고 손금산입, 재고자산 400 마이너스 유보라는 소득 처분이 발생하죠. 세무조정이. 자, 그럼 9기에는요, 여러분. 9기에는 어떤 세무조정이 있을까요? 안 봐도 비디오지. 일단 여러분, 9기에는 일단 회사가 매출 처리하고 그리고 매출원가 인식하죠. 그와 동시에 여전히 회사까지 회수 못했으면 매출 채권 그만큼 증가시켰을 거고 재고자 감소시켰겠죠. 그러면 9기에는 한마디로 회계 처리를 지금 했어. 그러면 회사와 법인세법 간에 자산 차이는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8기에 자산 차이가 있다고 보고 유보 마이너스 유보 요 소득 처분한 거 있죠. 어떻게 줘야 돼? 9기에. 그렇지. 9기에 회사가 회계 처리함으로써 더 이상 자산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8기에 자산 차이가 있다고 세무서에 보고하기 위해 소득 처분했던 유보 마이너스 유보를 어떻게 해줘야 돼? 반대의 유보로 추인해줘야 되는 거지. 뒤집어줘야 되는 거지. 서로 상쇄시켜서 유보 잔액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저는 따져보지 않아도 바로 9기 세무조정을 끄집어낼 수 있어요. 즉 8기에 500 유보 있죠. 얘를 추인하면 어떻게 해야 돼? 9기에. 이거 지금 8기입니다. 그럼 9기에 어떻게 뒤집어주면 돼? 그렇지. 마이너스 유보 500. 자, 그럼 여러분 유보랑 짝꿍은 가산 조정이에요? 차감 조정이에요? 입금산이 가산 조정이잖아. 그 마이너스 유보는 뭐랑 짝꿍이겠어요? 가산 조정, 차감 조정. 그렇습니다. 차감 조정이에요. 그래서 손금산입. 저는 보지 않아도 9기의 세무조정을 딱 끄집어냈어요. 뭐 입금산입 500 유보의 반대 세무조정. 즉 유보의 추인. 뭡니까? 그렇지. 입금산입의 반대인 손금산입. 그리고 유보의 반대인 마이너스 유보. 그리고 숫자는 그대로. 그럼 뭡니까? 손금산입 500 마이너스 유보. 요 세무조정을 딱 하는 순간 뭡니까? 8기의 유보와 요 9기의 마이너스 유보가 서로 뭐야? 상쇄돼서 유보 잔액은 0이 되는 거지. 즉 9기 회사와 세법 간에 자산 차이가 없으니까 자산 차이가 없다는 걸 세무서에 신고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유보의 추인을 해주는 거지. 그래서 9기에는요. 정확하게 8기의 세무조정을 뒤집어주는 즉 유보의 추인을 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러면 9기의 입금산입 500 유보에 대한 8기 9기의 유보의 추인은 손금산입 500 마이너스 유보. 또 하나 썼죠. 8기에 뭐 손금산입 400 마이너스 유보 뒤집어주는 거지. 뭐 입금산입 400 유보. 요 두 개를 해주면 세무조정 끝인 거지. 제가 지금 꼼꼼하게 따져보지 않아도 어떻게 이런 세무조정을 할 수 있었죠? 그렇죠. 유보의 추인 개념을 여러분들이 떠올려 보시면 돼. 그래서 8기에 회계 처리할 걸 세법 관점에서 회사가 9기 했잖아. 어쨌든 9기 하긴 했잖아. 그러면 9기에 회사가 회계 처리하는 순간 더 이상 회사와 세법 간에는 자산 차이가 없다. 따라서 9기 이전에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를 인식했다면 그걸 뒤집어주는 즉 유보의 추인 세무조정이 9기에 발생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유보의 추인 세무조정을 9기에 딱 해주면 아주 간단 명료하게 세무조정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하셔도 되고 꼼꼼하게 따져보셔도 돼요. 저는 유보의 추인 관점에서 요 세무조정 한번 해봤고요.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자 5번. 지출 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세의 환급금. 여러분 이거 딱 들으시는 순간 생각나는 게 있어야지. 뭡니까?
지출 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세. 조세가 세금이잖아. 지출 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세. 뭐 있어요, 여러분? 법인세지. 법인세. 그래서 여러분, 지출 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한 조세가 딱 법인세죠. 그리고 법인세를 돌려받은 게 법인세 환급금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전기에 법인세 지출을 했어. 그럼 회사는 비용 처리했을 거 아니에요, 법인세 비용. 근데 세법은 회사가 비용으로 잡은 걸, 법인세 비용으로 잡은 걸 세법은 당연히 영업상 필수 불가결에 발생하는 비용이니까 손금 인정해줘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법인세의 경우 송금 불산이 판다고 했잖아. 왜? 그 법인세 계산에 그쵸? 예, 순환오류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래서 법인세의 경우에는요 어떻게 합니까? 회사가 법인세 비용 계산하면 그렇지 송금 불산이 파잖아. 자 그런데 법인세를 전기에 내고 회사가 비용 처리했지만 세법은 일단 그걸 송금 불산입 하죠. 그런데 올해 딱 보니 작년도에 법인세를 너무 많이 냈어. 그래서 세무서한테 돌려달라고 해서 돌려받았어요. 그럼 법인세를 환급받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야? 이 환급받은 게 환급받은 걸 환급받았으니까 현금이 증가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순자산이 증가했을 거 아니야. 그럼 입금으로 보는 건가? 입금이 아니란 얘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 세금을 전기에 너무 많이 내서 돌려받은 걸 입금으로 보는 이유는 전기에 세금을 납부했을 때 걔를 송금인정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단기에 전기에 송금 받은 걔를 돌려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전기에 세금을 너무 많이 냈는데 그 너무 많이 낸 것만큼 송금인정 받은 거 아니야? 그럼 뭡니까? 올해 돌려받은 만큼에 대해서는 그 손금 인정했었던 걸 취소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요. 그걸 손금 불산입도 되는 거고 그냥 입금 산입 입금으로 봐도 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돌려받은 세금만큼 입금 인정해버리면 그렇지. 전기의 손금, 단기의 입금 퉁쳐가지고 뭐야? 상쇄돼서 결국 법인세 손금을 인정받은 게 없는 거야. 그리고 상쇄시키기 위해서 전기의 손금 인정받은 세금을 단기에 돌려받았을 때 입금으로 보는 건데 그럼 거꾸로 전기에 손금을 산입된 세금을 단기에 돌려받았어. 그러면 걔를 입금으로 봐야 돼요? 아니란 얘기지. 입금 불산입해야 되는 거지. 입금 산입해주는 취지가 뭐였어요? 전기 송금 인정받은 걸 상쇄시키기 위해서 입금으로, 입금 산입으로. 그렇게 해서 입금 산입해준 건데 지금 전기 송금 산입받은 걸 돌려받았잖아. 그러면 뭐예요? 그렇지. 회사가 그걸 수익으로 잡았으면 입금 못 산입해야 되는 거지. 제가 이거 지난 시간에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처음 공부하실 때 헷갈릴 수 있어요. 종합부동산세나 재산세의 경우 기업회계 기준이 비용으로 인식하라고 요구하고 있고 법인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면 법인세법이나 기업회계 기준이나 비용으로 즉 손금으로 인정되는 이 항목들을 과월합 너무 많이 내서 다음 연도에 돌려받을 경우 이거를 조세 환급이라고 하는데 이 조세 환급금에 대해서 법인세법은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은 수익 즉 입금으로 본다는 거죠. 자, 왜 입금으로 보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세를 너무 많이 내서 돌려받은 건 그 낸 시점에 그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돌려받는 시점에 걔를 입금으로 수익으로 인식함으로써 전기의 비용과 상계시켜 결과적으로는 수익도 비용도 잡지 않기 위해 해주는 회계 처리인 것이죠. 자, 법인세법의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회사가 비용으로 계상할 경우 법인세법은 손금 불산입합니다. 이유는요. 법인세법 계산을 순환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무한 순환하지 않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송금물산입 하는 것이죠. 그 송금물산입된 법인세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돌려받아요. 그럴 땐 뭡니까? 입금으로 뭡니까? 아니란 얘기지. 입금 물산입해야 된다는 거지. 회사가 비용 수익을 잡았으면. 자, 그걸 회계 처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전기에 종부세를 종합부동산세죠. 20을 낸 거야. 납부. 그럼 회사는 어떻게 했겠어요? 회사는. 그렇지. 이거 비용입니다. 그래서 현금의 감소 20, 비용. 계정 과목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20. 텍스? 오케이. 그거 송금이야. 여기 똑같다고 볼게요. 자, 그러면 뭐예요? 세무조정 없죠? 그런데 단기에 20 중에 10을 너무 많이 낸 거야. 그래서 당연히 돌려받아야겠죠. 그러면 현금의 증가 10. 그리고 기업회계 기준은 얘를 수익을 잡으라 합니다. 그래서 회사는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회계 처리를 했어요. 수익의 발생 10. 자, 텍스는요. 얘를 돌려받은 만큼을 입금으로 봅니다. 현금의 증가. 왜냐면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얼마만큼 종부세가 비용, 즉 손금 인정돼야 돼요. 그렇죠. 10입니다. 그래서 10만큼 손금 인정 받기 위해 전기에 20만큼 손금 인정된 것 중에 얼마? 그렇지. 10만큼을 어떻게 돼요? 상계 관점에서 그렇지. 이렇게 상계시킴으로써 어떻게 이렇게 회계 처리함으로써 상계가 되죠. 결국 손금 인정되는 건 그렇지. 10만큼 손금 인정시키기 위해 조세 돌려받는 시점에 걔를 법인세법은 입금으로 보는 거예요. 입금인데 회사가 수익을 잡았으니까 세무조정은 당연히 있다 없다? 없다 이거지.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좀 꼰다 이거지. 그럼 뭐라고 거야? 그렇지. 수익으로 잡아야 될 걸, 즉 조세를 돌려받고 돌려받은 조세를 수익으로 잡아야 되는데 회사가 회수를 안 했다. 이렇게 만약에 문제를 제시하면 어떻게 돼요? 세무조정이 들어가는 거지. 뭡니까? 입금 산입 10. 그렇죠? 네. 우리 여러분 소득처분은 뭘까요? 자산은 부채 차이 있나요? 순자산 차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현금 증가는 그대로 시켰으니까 자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면 자산 차이는 없는데 그러면 뭡니까? 기타 사위 유출 아니면 기타죠? 소득처분이? 근데 사위 유출로 되려면 그렇지. 1, 2, 3, 4 중에 4번이잖아. 뭡니까? 회사는 병 잡았는데 세법은 그걸 사위 유출로 본다. 그거 지금 아니잖아. 송금 그런 게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소득처분은 기타라는 얘기죠. 이런 세무조정이 들어가 있는 얘기지. 종부세나 재산세의 경우 납부 시점에 기업회계기준이나 법인세법이나 비용, 즉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 종부세나 재산세를 너무 많이 낸 것으로 판정이 되어 세무서로 돌려받을 경우 조세의 환급이 발생한 거죠. 종부세나 재산세와 같은 조세를 과온화업으로 인해 환급받았을 경우 기업회계기준은 얘를 수익으로, 법인세법은 입금으로 봅니다. 여러분, 종부세나 재산세와 같은 조세를 환급받았을 경우 법인세법이 입금으로 보는 취지는요. 종부세나 재산세는 전기에, 즉 납부 시점에 손금으로 인정받은 항목이죠. 그런데 걔를 돌려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그렇지. 돌려받은 시점 기준으로 돌려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세금은 낼 게 아닌데 낸 거잖아. 그래서 돌려준 거 아니야. 그러면 전기 기준으로는 뭐예요? 낼 종부세나 재산세가 아닌데 냈다는 이유로 송금 인정해줬잖아. 그걸 다시 돌려줬죠. 그럼 돌려준 만큼은 뭐야? 손금 취소를 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법인세법이 전기에 손금 이전받은 걸 취소하기 위해 돌려받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입금으로 보란 얘기예요. 입금으로 함으로써 전기 손금과 단기 입금이 서로 상계되어 결국에 뭐야? 그만큼 제거가 되고 그렇지. 과언합이 아닌 즉 정확하게 낸 세금에 대해서만 송금 인정 해준다는 취지잖아요. 자, 그런데 종부세나 재산세와는 달리 법인세는요. 납부 시점에 회사가 비용으로 계산하지만 기업의 기준에 따라 법인세법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즉 송금물산입 항목으로 규정합니다. 이유는요. 무한한 법인세 계산에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해서 법인세법을 계속 다른 쳇바퀴 돌아가듯 계산하지 않는 그런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 비용을 회사가 비용 예상했으면 회사가 장부상으로 법인세 납부한 걸 비용 예상했으면 법인세법은 그걸 송금물산입합니다. 자, 문제는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요. 주제는 이 전기에 송금물산입된 항목 법인세를 단기에 일부 돌려받았을 경우 그 일부 돌려받은 거에 대해 종부세 재산세처럼 생각해서 걔는 입금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 입금의 취지를 모르고 기계적으로 외운 거지. 입금을 왜 준 거예요? 종부세나 재산세는 돌려받은 걸. 그렇지. 손금과 상계에서 손금 이전을 취소하기 위한 거였지. 그런데 이 법인세는 뭐야? 법인세는요. 애시당초 전기 납부할 때 송금 물산입된 항목이야. 그걸 돌려받았을 때 입금으로 잡는다? 그럼 뭐예요? 손금 인정 받았으면 입금으로 잡아서 상계하지만 손금 인정 못 받았잖아. 그럼 입금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결론이 뭐냐면 법인세의 경우 과언화분으로 인해 돌려받았을 경우 그렇지. 입금 항목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회사가 그걸 수익으로 잡았으면 입금 불산입하라는 얘기야. 고맙게도 회사가 수익을 안 잡아줬으면 세무조정 없는 거지. 자, 분기로 한번 그걸 확인해 볼게요. 자, 전기에 법인세 30을 납부했어요. 그러면서 회사는 걔를 뭘로? 현금의 감소 대변에 30 하면서 비용으로 잡은 거야. 자, 세법은요. 이거 뭘로?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뭘로 본다? 얘를? 여러분 이거 뭘로 봅니까? 여러분 현금의 감소는 분명한 사실이죠. 현금이라는 자산의 감소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법인세법이나 회계기준이나 회사의 회계처리나 차이가 없어요. 이건 불변의 사실이야. 다르게 볼 여지가 없는 거지. 하지만 이 현금 30의 감소를 회사는 비용으로 받지만 법인세법은 걔를 뭘로? 그렇지.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지. 그러면 일단 자산 차이는 있어요 없어요? 없지. 그러니까 유보나 마이너스 유보소득 처분은 없죠. 그러면 기타 아니면 사유출인데 얘는 그렇지. 기타냐 사유출이냐 따지려면 1번, 2번, 3번, 4번 중에 1, 2, 3에 해당이 되면 기타, 4번에 해당되면 사유출이잖아. 이건 뭡니까? 그렇지. 비용으로 계산했는데 걔를 비용으로 보지 않는다. 사회유출이죠. 그렇죠. 얘는 사회유출로 보는 거야. 근데 사회유출로 봤을 때 소득 처분은 다양하죠. 그런데 이 법인세 비용을 사회유출로 보는 경우 정당한 사유출이라고 봐서 얘는 뭘로? 소득 처분을 기타 사유출로 보는 거죠. 따라서 전기 법인세 30 납부한 걸 회사가 비용을 계산했을 경우 세법은 이걸 사유출로 보기 때문에 세무조정은요. 세무조정은 어떻게 돼요? 그렇지. 손금 불산입 30. 소득 처분은요.
기타 사유출이 되는 거지. 잘한 거죠. 자, 이제 포인트. 오늘 설명하고자 하는 목적은요. 그렇지. 전기, 법인세 얼마? 30 중에 얼마를 5를 과오납으로 판정이 되어 어떻게? 환급받은 거지. 자, 회사는요. 그런 거 몰라요. 사유출이니 뭐 법인세, 무한순환 계산, 오류니 이런 거 몰라요. 그냥 기업 패키지는 돌려받은 조세를 뭐 종부세니 법인세 구분하지 않고 수익으로 봅니다. 이게 기업회 기준 관점이에요. 기업회 기준. 그래서 회사는 기업회 기준에 따라 수익을 잡았어요. 문제는 뭐냐? 그렇지. 법인세법은 이걸 입금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기업회 기준이 얘를 왜 수익으로 봅니까? 그래요. 전기에 30이 비용 인정될 게 아니고 지금 결과적으로 보니 30 중에 얼마? 25만 법인세 비용이었던 거야. 5는 뭐야? 너무 많이 냈던 거야. 법인세 비용 인정받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30 중에 5만큼을 비용 취소하기 위해 수익 5를 잡아서 상계시켜서 결국 25만큼 비용으로 처리하게 한 거죠. 법인세법도 종부세나 재산세의 경우에는 돌려받은 법인세나 종부세나 재산세를 입금으로 본 거는 그렇지. 요 논리랑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법인세의 경우에는 종부세나 재산세와는 달리 손금 물산입된 거잖아. 손금 물산입된 거를 돌려받았으니 뭐예요? 입금으로 보아 상계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손금 인정 받았으면 입금으로 보아 상계시켜야겠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25만큼을 어쩌고 해야겠지. 하지만 지금 그럴 필요가 없잖아. 따라서 법인세법은 뭐예요? 이거 입금 항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금으로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상계시킬 필요가 없으니까. 손금 인정 받았으면 상계시키는 거지, 입금으로. 따라서 입금이 아닌데 회사가 수익으로 잡았잖아. 그럼 뭐예요? 입금 불산입이지. 입금 불산입. 세무조금 들어가야 되는 거. 소득처분은요? 소득처분은 일단 현금 오해 증가는 세법이나 회계나 기업회 기준이나 불변의 사실입니다. 이거는 뭐 따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자산의 증가는 똑같아요. 그럼 자산 차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그러면 유보나 마이너스 부속출은 없는 거고. 그러면 기타 아니면 사유출인데 기타나 사유출 구분할 때 패턴 1, 2, 3, 4 중에 1, 2, 3이면 기타. 4면은 사유출이잖아. 근데 얘는 지금 4가 아니잖아. 4는 뭐예요? 회사가 비용 잡으면 그거를 사유출로 보는 거잖아. 그럼 얘는 뭡니까? 그렇지. 동그라미 1, 2, 3번인 거지. 그러면 기타네, 소득처분이. 오케이, 훌륭합니다. 이렇게 세무조정하면 훌륭한 세무조정이 된 거죠. 자, 그런데 만약 여러분 회사가 이 법인세 과원합으로 환급받은 걸 아무런 회계처리를 안 했어. 그냥 뭐 수익을 안 잡았어. 그치? 자, 그럼 현금의 증가는 그대로 했는데 수익을 안 잡았어. 뭐 다른 걸로 잡았어. 엉뚱한 걸로. 그러면 세무조정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습니다. 세무조정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죠. 전기에 송금 물산이 된 거기 때문에 단기에 굳이 입금으로 보아 상계 전기에 만약 송금을 인정받았으면 단기 입금으로 보아 상계시키는데 전기에 송금 물산이 되었으니 입금으로 보아 단기에 상계시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입금이 아닌 거지 결과적으로. 그런데 회사도 수익을 안 잡았어요. 그럼 뭡니까? 땡큐. 세무조정 없음이지. 자, 종부세와 법인세 요 둘을 여러분 잘 구분하셔가지고 납부했을 때 송금이냐 아니냐 그리고 과언하고 돌려받았을 때 입금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거를 잘 구분하셔가지고 그리고 회사가 수익을 잡았느냐 안 잡았느냐 과언을 했을 때 그걸 여러분들이 비교하셔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잘 따지셔야 됩니다. 종부세와 법인세를 과온업으로 돌려받았을 때 그 국세 환급금에 대한 회계 처리와 법인세법의 그 관점을 설명드렸고, 그래서 결국 표로 정리하면 이 종부세나 법인세의 환급금의 경우, 자, 조세를 지출한 시점에는, 자, 종합부동산세는 뭐 손금산입, 즉 손금으로 보는 거죠. 회사가 비용 계상했다면 세무성은 없고, 회사가 만약 비용 계상하지 않았다면 손금 산입 세무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지. 법인세의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와 달리 지출 시점에 부득이하게 손금으로 보지 않죠. 회사가 비용 계상했다면 손금 불산입 세무조정이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회사가 비용을 계상하지 않았다면 세무조정 없겠죠. 그런 경우 거의 없지만, 자, 만약에 종합부동산세를 돌려받았을 경우, 즉 환급받았을 경우 입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입금입니다. 왜? 전기에 손금 인정 받았기 때문에 단기에 과온업으로 돌려받은 걸 입금으로 보아 퉁쳐서, 그렇지, 손금 취소를 시키기 위해. 그런데 법인세의 경우에는 과온업으로 돌려받았을 경우 입금으로 보면 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입금으로 보는 취지가 뭐였다고? 입금으로 보아 전기 송금 인정받은 걸 취소시키기 위해. 그런데 전기에 법인세 비용의 경우 손금 불산입으로 처리됐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입금으로 보아 전기 송금 인정받은 걸 취소시킬 게 없어요. 따라서 입금으로 보지 않는 것이지. 만약에 법인세의 경우 과온업으로 돌려받았을 때 회사가 수익으로 잡았다면 법인세법은 그걸 입금으로 보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회사가 수익을 잡았으면 입금 물산입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뭐 종부세를 돌려받았으면 입금, 법인세를 돌려받았으면 과온업으로 입금 물산입, 이렇게 기기적으로 외우시면 안 돼요. 그 전에 회사가 종부세 돌려받은 걸 수익으로 잡았을 때, 수익으로 보지 않았을 때, 법인세를 돌려받았을 때, 회사가 수익을 잡았을 때, 안 잡았을 때를 따지고 거기에 대해 그 여부, 어떤 회계 처리를 했냐에 따라 가지고 세무조정이 일어날 수도 있다, 안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될 건 뭐냐면, 종부세를 과온업으로 돌려받았을 때는 법인세법은 전기송금을 취소하기 위해 입금으로 보아야 한다. 회사가 수익을 안 잡았으면 당연히 입금 산입, 회사가 수익을 처리했으면 세무조정 없는 거죠. 법인세 비용의 경우 과온업으로 단기 돌려받았을 때 회사가 그걸 수익으로 잡았으면 입금 물산입인 거지. 회사가 수익을 안 잡았으면 땡큐지.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고, 자,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 법인세법 용어로는 국세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이라고 하죠. 이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따져보셔야 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요, 무조건 입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국세 환급금을 여러분 돌려주는 건 뭡니까? 너무 많이 냈기 때문에 과거에 낸 거에 대해 돌려주는 거죠. 그러면 세무서는요, 야, 니네 기업이 이거를 과온업하지 않았으면 은행에 넣어서 이자로 불렸을 텐데 그거를 니네가 과온업하는 바람에 너무 열정적으로, 그렇지? 조세 업무에 협력하는 바람에 많이 내서 그 이자 수익 발생할 기회를 상실했으니까 세무서가 보상해주는 취지에서 이자를 주는 거예요. 국세 환급금 돌려받은 거에 대해. 한 3.5% 되나요? 3.9%인가 그럴까요? 그러면 그 이자는 뭐예요? 그렇지. 기업의 이자 수익 기회를 상실한 거에 대한 보상 성격이기 때문에 이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는, 거기에 야, 니네 이자 받았네? 순자산 증가했네? 오케이, 입금. 이렇게 봐버리면, 그래서 세금 때리면 보상의 취지가 훼손되는 거지.
그래서 그 보상의 취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 즉 국세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에 대해서는 뭡니까? 무조건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 무조건 입금 무산이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라고 이해하셔야 돼. 즉 회사가 국세 환급금에 대한 가산 이자를 수익으로 잡았으면 그거 입금이 아니거든. 따라서 뭡니까? 입금 무산이 하는 거지. 근데 회사가 그거 수익으로 안 잡았어요. 그럼 뭡니까? 세무상 없는 거라는 거지. 국세 환급금에 대한 이자, 즉 국세 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했을 경우 주의하실 건요. 이 국세 환급금 가산금에 대해서는 즉 종부세 과원합에 대한 이자를 받든 법인세법에 대한 그 과원합금에 대한 이자를 받던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자 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법인세를 과세하면 그 보상의 취지가 훼손되기 때문에 이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은 무조건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법인세법이. 그래서 여기서는 뭐 종부세니 법인세 비용이니 따질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회사가 이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 이자를 받았어요. 2라고 합시다. 그럼 현금 2를 받았어요. 그럼 그거를 수익을 잡았어. 그러면 텍스는요. 법인세법은 이거를 뭘로? 입금으로 보지 않는 거죠. 왜? 보상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 따라서 현금 2에 대해서 법인세법은 그냥 자본의 증가를 보는 거죠. 그럼 여러분 자산 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본 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유보나 마이너스 부속수분은 아니죠? 그러면 기타 아니면 사유출인데 요건 몇 번? 그렇지. 4번은 아니잖아. 패턴 1, 2, 3, 4 중에. 따라서 패턴 1, 2, 3 중에 하나니까 소득 처분은 기타인 거지. 자, 그러면 회사는 수익을 잡았고 법인세법은 걔를 입금으로 보지 않으니까 입금 불산입 2. 소득 처분은 패턴 1, 2, 3, 4 중에 1, 2, 3명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지. 기타가 되는 거죠. 국세 과원합에 대한 환급금 그리고 국세 과원합 환급금에 대한 그 가산금 이자 있죠? 네, 그거에 대한 세무조정 살펴보았고 이제 하나 남은 게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 대한 우리 세무조정인데 부가가치세 이론을 배운 다음에 와서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